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곳이죠. 호남 지역 경선 2차전 오늘 전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오늘 밤 세 번째 TV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전북 지역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데 조금 전부터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가 진행 중이죠. 네, 민주당 경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이른바 호남대전의 2차전이 전북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 반부터 합동연설회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행사장 밖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후보들이 도착할 때마다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조금 전 시작된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서는 전북 지역 공약뿐 아니라 오늘 불거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야당 규탄 발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광주 전남 경선에서는 줄곧 큰 격차로 2위에 머물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47.12%를 득표하며 46.95%를 득표한 이재명 지사에 단 0.17%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두 후보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이 지사는 예상보다 많은 지지에 감사를 표했고 이 전 대표는 역전의 불씨를 발견했다며 추격을 다짐했습니다. 두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후보들의 진면목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아시게 되고요. 이처럼 광주 전남 지역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텃밭인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에서도 이 지사가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이 전 대표와의 표격차도 11만 표에 달하는 만큼 일단 대세로는 유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데요. 전북 지역 선거인단 수는 7만여 명 정도지만 특정 후보에 유리한 지역으로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남은 수도권 경선과 2차, 3차 국민 일반동원 표심에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다시 1위를 탈환하며 과반을 득표한다면 최근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도 흔들림 없이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반면 이낙연 전 대표가 2연승으로 호남에서 판정승을 거둔다면 이 지사의 경선 과반 득표를 저지하겠다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지역 경선 투표 결과는 오늘 오후 6시 공개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세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여는데 쟁점은 뭔가요? 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오늘 밤 9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 3차 TV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2시간 동안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경선 후보 8명이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인데요. 특히 2강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다른 주자들의 집중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2차 토론회에서 각각 청약 통장 실언과 조국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최근 군 복무자에게 주택 청약 가점을 주자는 공약을 두고 이른바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의 당사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이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퇴직금 논란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후에도 세 차례 TV 토론회를 더 치른 뒤 다음 달 8일 경선 후보를 지금의 절반인 4명으로 압축하는데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경선 후보 4명이 이후 또다시 10차례의 TV 토론회를 거쳐 오는 11월 5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경선은 TV 토론에서 얼마나 역량을 드러내느냐에 방점이 찍힌 만큼 이제 몸풀기를 마친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토론회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